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자, 쌍지리 TV와 함께하는 수능 세계지리 벼락치기 프로젝트 6번째 시간입니다. 건조 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단원의 핵심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가 이 지역의 기후가 대부분 건조 기후죠. 그래서 건조 기후에 적응한 주민들의 생활 모습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백지도 정리하면서 관련된 예시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석유와 천연가스가 발견되면서 이 지역 중에 몇 나라가 이제 부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석유, 천연가스도 부자가 된 나라들의 변화 모습들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선생님이 사우디,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요 세 나라를 정리할 때 중요하게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지역의 환경 문제인 사막화와 관련된 내용이 나올 수 있는데, 사막화는 우리 환경 문제에서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이 지역에서는 사막화가 나타나는 지역들 좀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백지도 위치 학습 너무 중요합니다. 자, 나라별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치 학습 꼭 잘해 주셔야 돼요. 자, 백지도에다가 우리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지역에서 시험 문제 출제가 가장 유력한 세 나라는 석유, 천연가스로 부자가 된 세 나라입니다. 자, 우리 찾아보면 8번에 아라비아 반도 가운데에 있는 이 나라 사우디죠. 사우디아라비아. 자, 그리고 9번에 요 나라가 카타르죠. 9번에 카타르. 자, 10번에 요 나라가 아랍에미리트. 자, 이 세 나라가 출제가 가장 유력합니다. 자, 이 세 나라를 선생님은 이렇게 쓸 겁니다. 석유 재벌국. 막대한 석유와 천연가스를 가지고 부자가 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은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부자가 됐기 때문에 자,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높다. 자, 1인당 소득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고요. 자, 그리고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이 활발한 나라입니다. 천연가스 수출이 활발하다. 자, 그러면 주요 산업은 광업이나 그리고 토목건설업 쪽에 자, 비중이 높아요. 광업은 석유를 캐는 거고, 토목건설업은 이들이 막대한 오일머니를 사회 간접 자본에 많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토목업이나 건설업 쪽에 투자가 활발합니다. 그래서 광업이나 토목건설업이 2차 산업이니까 이들이 2차 산업 비중이 좀 높은 편이에요. 2차 산업 비중이 좀 높은 편이다. 자, 그리고 건설 현장에 일하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많다. 근데 이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청장년층의 남자가 많죠. 그래서 이들의 인구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청장년층에서 엄청난 남초 현상이 나타난다. 자, 여기서 남초라는 건 성비가 100을 넘어서 엄청 높다는 뜻이죠. 그래서 청장년층에서 성비가 매우 높다라는 게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자, 석유 재벌국들의 산업 구조 그리고 인구 구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각 나라들만의 꼭 알아두셔야 될 것 몇 가지를 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우디 같으면 이슬람교 최대 성지인 메카가 있죠. 자, 메카. 자, 여기가 이슬람 최대 성지. 자, 그리고 무함마드의 무덤이 있는 메디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슬람교의 핵심 성지가 있고요. 그리고 사우디가 지금 네옴시티라고 서울 50배 크기의 신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 건설업에 엄청나게 지금 투자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하면 아랍에미리트에서 막대한 돈을 때려 부어가지고 지금 현대적인 도시를 만든 데가 두바이와 아부다비죠. 그래서 두바이, 아부다비 요 두 도시 이름 정도 좀 파악해 놉니다. 자, 그리고 카타르는 2022년 올해 월드컵을 카타르에서 개최합니다. 자, 이런 상황들까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석유 재벌국 세 나라를 정리했고요. 자, 나머지 나라들은 순서대로 좀 가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이 모로코죠. 자, 2번이 알제리. 자, 3번이 리비아. 그리고 4번이 이집트.
자, 요렇게 네 나라, 튀니지까지 해서 요 다섯 나라가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자,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요 나라의 해안가 쪽은 자, 사막 기후가 아니고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해안가 쪽은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난다. 자, 그래서 이 세 나라들의 인구 구성의 인구 분포의 특징은 해안가 쪽에서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 자, 지중해성 기후 지역에 인구가 좀 밀집되어 있다라는 거. 자, 요거를 좀 파악해 둡니다. 내륙으로 가면 건조하기 때문에 사람 살기가 좀 불리하겠죠. 자, 그리고 이집트 하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이집트는 나일강이 흐르는 나라죠. 나일강이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갑니다. 선생님이 그린 줄기가 지금 나일강 줄기고요. 자, 나일강은 4대 문명의 하천이면서 그리고 국제 하천이고 외래 하천이죠. 자, 국제 하천은 여러 나라를 흐른다. 그리고 외래 하천은 습윤 지역에서 발원해서 건조 지역을 통과하는 하천을 우리가 외래 하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일강 하구에는 삼각주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까지 파악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북아프리카에선 그나마 나일강이 있는 이집트가 농업에 그나마 유리한 나라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 이집트 하면 또 알아야 될 것들. 이집트는 피라미드 스핑크스, 자, 고대 문명의 유적지가 많다라는 거 파악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표시하는 여기가 자, 여기를 뚫어 가지고 자, 홍해에서 지중해로 바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운하를 만들었죠. 이 운하가 수에즈 운하입니다. 이 수에즈 운하를 관리하는 나라가 이집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와 관련된 내용들 우리 정리를 했고요. 건조아시아 쪽에 위치한 5번부터 14번 나라 이름부터 적어볼게요. 자, 5번이 터키고요. 자, 6번이 시리아. 7번에 여기 조그만 나라. 자, 요 나라가 이스라엘이고요. 자, 8, 9, 10은 우리 썼고. 자, 11번이 이라크. 12번이 이란. 자, 13번은 아프가니스탄. 자, 14번이 카자흐스탄이죠. 그래서 카자흐스탄부터 아래의 스탄 나라 4개를 포함해서 요 5나라를 우리는 중앙아시아 이렇게 부릅니다. 자, 시험에 잘 나오는 우리 터키부터 정리할 텐데, 자, 터키는 유럽과 아시아의 교차로에 위치한 나라죠. 자, 그리고 터키가 파묵칼레라는 석회화 당구가 있죠. 자, 요게 주요 관광지고요. 그리고 터키 최대 도시는 이스탄불, 그리고 수도는 앙카라라는 데입니다. 자, 그리고 터키가 건조아시아 나라 중에서는 제조업이 가장 발달한 나라죠. 그래서 제조업이 최근에 발달하고 있다. 그래서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해서 조립하는 산업들,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같은 조립하는 산업들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다는 것들 여러분들 좀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리아는 이게 난민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다라는 거. 시리아 내전을 10년 동안 했기 때문에 이 난민은 주로 터키로 이렇게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난민은 가까운 데로 이동을 하기 때문인 거죠. 자, 그리고 7번에 이스라엘을 볼 텐데, 자,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유명하죠. 자, 예루살렘은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자, 3개의 종교의 성지입니다. 세 종교의 성지가 예루살렘이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은 유대인이 건국한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원래 거기에 살고 있던 민족이 팔레스타인 민족이죠. 그래서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민족 간의 갈등이 아직까지 지속이 됩니다. 이게 종교 갈등이기도 하죠. 유대인은 유대교, 팔레스타인 민족은 이슬람교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차례 중동 전쟁을 거치고 나서 팔레스타인 민족은 자치구역에 고립되어 살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민족의 자치구역이 가자지구 그리고 요르단강 서안지구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11번의 이라크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하류에 위치한 나라죠. 선생님이 대충 그려볼게요. 요게 티그리스강 요렇게 가고 유프라테스강은 요렇게 시리아 지나서 요렇게 옵니다. 그래서 요 하구에 위치한 나라다.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도 국제하천이면서 외래하천이죠. 그래서 터키와 이라크 간에 또 물 분쟁이 또 심합니다. 자, 이런 내용도 좀 파악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라크 옆에 12번에 이란은 이슬람교 시아파 비중이 매우 높은 나라죠. 시아파 인구가 90% 정도가 되는 시아파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자, 그리고 카나트라는 지하 관계수로를 처음으로 만든 나라고요. 그리고 바드기르
우리가 바람탑이라 부르는 자, 사막에서 내부에 공기를 식혀주는 역할을 하는 이 바람탑. 이 바람탑을 또 처음 만든 나라가 이란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조한 기후 환경에 적응한 주민생활 모습에서 카나트와 바드기르는 한 번씩 또 출제가 되니까 요 내용까지 좀 파악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13번의 아프가니스탄은 작년에 탈레반이 다시 집권을 하면서 또 대거 난민이 발생한 나라죠. 그래서 난민이 많이 발생했다라는 거 좀 파악해 주시고요. 자,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큰 나라 14번의 카자흐스탄은 석유와 천연가스를 최근에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 천연가스를 최근에 많이 투자하고 있다. 물론 사우디,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이란, 이라크 이런 전통의 서남아시아의 석유 천연가스의 강자들보다 아직은 생산량이 떨어지지만 석유 천연가스 생산을 지금 시작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 지역에서 석유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 1등은 사우디고요. 자, 그리고 천연가스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사우디가 아니고 1등이 이란입니다. 그리고 2등이 카타르예요. 자, 요거까지 좀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지역의 석유 생산 1위는 사우디, 천연가스 생산 1위는 이란, 2위는 카타르. 자, 요렇게 알고 계시면 요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지역에서 인구가 좀 많은 나라, 인구가 힌트가 될 수 있는 세 나라를 꼽자면 이집트, 그리고 터키, 이란. 요 세 나라가 인구가 8천만 명이 넘는 세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터키, 이란이 인구가 좀 많고 나머지 나라는 대부분 인구가 많은 편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변에 호수나 바다들 이름을 좀 쓰면서 위치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북아프리카 북쪽에 유럽과 사이에 있는 이 바다는 당연히 지중해고요. 자,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와 이집트 사이에 있는 요 바다. 자, 이 바다를 우리는 홍해라고 합니다. 홍해. 그러면 홍해를 접하는 대표적인 나라는 이집트와 사우디가 되겠죠. 자,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 오른쪽에 요 바다 사우디, 카타르, 아랍에미리트가 있고, 그리고 북동쪽에는 이란이 있는 요 바다를 우리는 페르시아만이라고 불러요. 페르시아만. 자, 그리고 이란의 북쪽에 세계에서 가장 큰 호수가 있습니다. 자, 이 호수는 카스피해라고 하죠. 이 카스피해는 석유 천연가스를 둘러싼 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지도가 잘려 있어서 그렇지 5번 터키의 북쪽의 바다가 요 바다가 흑해입니다. 흑해 북쪽에 있는 나라가 여기 우크라이나가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있고, 자, 이쪽에 좀 러시아가 있거든요. 그래서 흑해를 접하는 대표적인 나라 하면 터키, 우크라이나, 러시아 요 세 나라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사이에 있는 요 호수가 아라레인데, 아라레는 요 사막화가 심해서 아라레 호수 면적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막화 지역이고요. 그리고 사막화와 관련돼서 알아야 될 지역이, 자, 사하라 사막이 북아프리카에 있고, 요 사하라 사막 남쪽에 스텝 기후 지역 한 요쯤 되겠네요. 요 스텝 기후 지역 여기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사헬지대라 부르죠. 그래서 요 사헬지대도 사막화가 굉장히 심한 지역 중에 하나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아야 될 바다 이름, 호수 이름, 그리고 사막화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 아라레 연안과 사해지대까지 우리 표시를 해봤습니다. 자, 올해 문제 6월 모평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먼저 기억에 사막화에 밑줄 그어져 있는데, 자, 사막화의 주된 원인 지속적인 가뭄, 과도한 방목 맞는 거고, 자, 니은의 그레이트 그린홀 프로젝트는 당연히 사막화를 복구시키자니까 나무를 심어 숲을 조성한다 맞는 거죠. 자, 그리고 디귿에 바드기르 나왔습니다. 바드기르는 실내의 온도를 낮춰주는, 그리고 실내 공기를 정하고 온도를 낮춰주는 시설 맞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 지역의 전통 요리를 돼지고기로 이용한다는데, 여기는 지금 테헤란이 있으니 이란이고, 이란은 건조하고 거기다가 이슬람교를 믿는 지역이니 절대 돼지고기는 아니겠죠. 그래서 4번이 틀렸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5번에 지하관계수로 하면 우리 대표적인 게 카나트가 있었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요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였고요. 자, 9월 모평은 나라별로 자, 위치 학습을 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A가 알제리,
자, 갑을 보시면 A는 해안 지역보다 내륙 지역의 인구 밀도가 높다라고 했는데 알제리는 북쪽 해안가가 지중해성 기후잖아요. 여기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죠. 그래서 내륙 지역의 인구 밀도가 더 높습니다. 갑 틀렸고요. 자, B가 리비아, 자, C가 이집트인데, 자, 나일강이 두 나라의 국경은 아니죠. 나일강은 이렇게 이집트 가운데를 이렇게 흐릅니다. 그래서 을은 틀렸습니다. 자, 병에 C는 시아파 교도가 수니파 교도보다 많다 했는데 이란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나라는 수니파 교도가 더 많아요. 그러면 병은 틀렸죠. 이집트도 수니파가 많고요. 자, D에는 다르푸르 분쟁이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자, D가 수단이고, 자, 수단의 서쪽 지역이 다르푸르 지역이고, 여기에서 사막화로 인해서 아랍계 유목민들이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아프리카계 흑인과 충돌한 사태, 이게 다르푸르 분쟁이었죠. 요건 우리 아프리카 할 때 정리를 했습니다. 1강에서 선생님이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정이 맞는 거죠. 정답은 4번이고, 자, E가 에티오피아인데 에티오피아는 수단에서 분리 독립한 건 아니죠. 자,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수능 8번 문제를 볼게요. 지도에 표시된 네 나라가 터키, 이집트, 수단, 아랍에미리트. 자, 이렇게 네 나라가 있습니다. 자, 가다 국가를 지도에서 찾아 하나씩 지운 후 남은 국가 A를 쓰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한 수에즈 운하가 있는 나라 이집트죠. 그리고 피라미드 스핑크스 힌트 있기 때문에 가는 이집트. 자, 그럼 이집트 지우고, 자, 다르푸르 지역의 아랍계 유목민과 아프리카계 정착 농민 사이에 종교 및 민족 갈등이 나타난 나라는 수단이죠. 그럼 수단을 지우고, 자, 다는 파묵칼레, 그리고 최근에 자동차, 가전제품 등 제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다는 내용을 통해서 터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A에 들어가야 될 나라는 아랍에미리트죠. 그럼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설명을 찾으면 정답은 5번이죠. 아부다비, 두바이가 아랍에미리트의 대표 도시입니다.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건조 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 단원의 내용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질문 있는 친구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잘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안녕.